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5가지 상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움직이고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물이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와 중기에는 통증과 운동 제한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방치하면 점차 어깨 기능이 떨어져서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로 구성된 구조물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말 그대로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물은 어깨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일상적인 동작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회전근개는 힘줄과 근육이 함께 작용해서 어깨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조절하며 팔을 높이 들거나 회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물이 손상되면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고 힘이 약해져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전근개 파열은 왜 생길까요?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뿐만 아니라 퇴행성 변화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으로 인해서 즉 넘어지거나 사고 나거나 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힘줄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 말은 대부분은 정확한 원인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낙상,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전근개, 즉 힘줄이 점차 약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혹은 자극이 전혀 없이 다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일도 안 했는데도 파열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어깨 사용이나 만성적인 과부하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특별한 외상 없이도 자연적으로 힘줄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한순간의 충격 또는 아주 힘든 일을 계속 반복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깨 통증과 근력 약화가 지속되면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회전근개의 주요 증상이요, 어깨 통증과 근력 약화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근력의 저하가 없는 경우가 또 보통입니다.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회전근개 파열 여부를 평가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보는 빈깡통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 잘 안 맞습니다. 물론 의사들이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저도 꼭 시켜보고 그러는데 잘 안 맞습니다. 대부분은 특히 팔을 들어 올리거나 그리고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정확히 회전근개 때문에 아픈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또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요,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만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상된 힘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어깨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힘을 주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요,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어깨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도 통증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평상시에 어깨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아픈 게 없고 일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그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팔을 이렇게 아무런 통증도 없이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회전근개 힘줄이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는데 이 넓적한 힘줄이 하나, 둘 점점 끊어지다가 나중에 한 가닥 남은 것이 마지막 끊어지면 이렇게 팔을 잘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팔을 못 들어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를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완전 파열이 되기 전까지 통증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유무로 회전근개 파열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력의 유무도 회전근개 파열 유무를 전혀 이게 정확히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하고 만져보고 의심도 해야 되지만 들어 올리고 안 올리고 통증이 있고 없고는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검사가 좋으냐? 초음파 검사하고요, MRI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손상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한 신체 검진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뭔가를 영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서 힘줄 손상의 정도와 위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간편하게 회전근개 손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깊은 부위의 손상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데도 약간의 한계가 있죠. MRI 검사는요,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와 손상 정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다른 구조물들도 다 볼 수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져보고 환자의 통증의 양상을 들어보고 근력 테스트를 해봐도 회전근개 파열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아주 심한 경우, 그리고 점차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부분층 파열이 있는 초기 치료는요, 보통 보존적 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회전근개의 층이 다 찢어지지 않았으면 회전근개가 부분층 파열이 돼 있어도 아직은 괜찮은 정도다 판단하기 때문이죠. 물리치료,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활용해서 통증을 줄이고 운동을 해서 근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 비수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층이 완전히 다 찢어져서 전층 파열이 있거나 전층 파열이 조금 있어서 관찰하고 있었는데 전층 파열이 점점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전층 파열이 있는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요, 회전근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부위에 근육이 점점 말라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늦추면 이 약해진 근육이 신경이 완전히 죽어서 신경 손상이 돼서 수술 후에도 근육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가 많고요. 또 수술을 하려고 할 때 근육이 땡겨오질 않아서 회전근개를 갖다가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불가능해지고 수술을 해도 경과가 안 좋고 장애가 남는 수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아주 많으셔서 전체 파열, 완전 파열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 지켜보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50대, 60대 정도 되신 분이 회전근개에 전층 파열이 있는데 관찰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신체적 문제가 없다면 조금 잘못된 아니면 잘못 판단된 그런 치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요, 노령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잖아요. 노인이 되어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저도 아마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면 아직도 일을 한참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깨 힘줄을 포기하지 마시고
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한 어깨 통증이 아니라 방치하면 어깨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 손상이 돼서 근육이 아예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지속된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수술을 미루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어깨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전근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